이번에는 Evaluate Surface 컴포넌트의 원리에 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모델링을 하는 건 아닌데 이제 뒤에 나오는 패널링과 아니면은 그래스호퍼 모델링 전반에 있어서 아주 기본이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먼저 이제 Evaluate Surface를 쓰기에 앞서서 우리가 평면을 하나 만들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노에서 만든 서피스를 이제 가져와도 되는데 일단 그래스호퍼에서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인 서피스 컴포넌트를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플랜이 하나가 형성이 되는데 이제 여기에 베이스가 될 평면, XY 평면을 입력을 해주고 X값과 이제 Y값은 임의로 입력을 해주면 이렇게 이 평면의 중심에서 하나의 서피스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서피스로 가져오면은 이제 이밸류에이트 서피스를 사용할 수 있는 평면이 하나 만들어진 건데, 이밸류에이트 서피스는 보면은 서피스를 입력을 하고 UV 값을 입력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UV 값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도메인 이 평면에서 도메인 값을 읽어내는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알 수가 있고, 이거의 패널에 넣어서 이 값을 보면은 지금은 이제 단순한 평면이고 Z값이 없기 때문에 그냥 UV값이 우리가 입력한 XY값과 동일하게 나오는데, 만약에 이게 곡면이거나 아니면은 뭐 기울기가 있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UV값을 쉽게 알 수가 없을 경우에 이거를 이제 임의로 0에서 이 범위가 0에서 1까지로 이제 수정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제 우클릭을 해서 리패러메터라이즈를 눌러주면은 이 UV 값이 이제 어떤 경우에서든지 1에서 1,1, 0,0에서 1,1 값으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밸류에이트 서피스 UV 값에 입력을 할 때 우리가 일일이 좌표를 찍어줄 수도 있지만 MD 슬라이더라는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쉽게 좌표를 입력을 할 수 있는데, 아까 리패러메터라이즈를 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 MD 슬라이더의 기본값이 더블 클릭을 하면 확인할 수 있는데, 물론 이거는 수정은 가능은 한데 기본적으로 0에서 1까지 조절이 되도록 범위가 설정되어 있어요, 기본값으로.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0.5, 0.5 좌표를 찍었을 때 정중앙에 이 좌표가 찍힌 거를 볼 수 있고, 다른 위치의 좌표를 설정하고 싶을 때도 이거를 드래그해서 움직여주면 쉽게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 MD 슬라이더는 더 이밸류에이트 서피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짝꿍처럼 같이 쓸 수 있는 컴포넌트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이밸류에이트 서피스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포인트 값과 노멀 값, 프레임 값을 이제 추출을 할 수 있는데, 포인트 값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좌표의 값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거를 이제 여기에 정확하게 표시를 하고 싶다 하면은 텍스트 태그 3D에 이 값을 넣어주면은 이렇게 나온 게 볼 수 있고, 여기에는 뭐 사이즈까지 조절을 해서 이렇게 적당히
이 점의 값을 이제 알아볼 수가 있고, 노멀 값은 그 포인트와 서페이스의 수직 벡터 값이에요. 그래서 벡터 값이기 때문에 지금은 보이진 않는데, 이거를 보고 싶으면은 벡터 디스플레이 컴포넌트 같이 벡터를 보여주는 그런 컴포넌트에 연결을 하면은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프레임 값은 이 UV에서 형성되는 또 다른 하나의 평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알아내서 쓸 수 있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 평면에서 아이소 커브를 추출해내고 싶다고 하면은 아이소 커브 컴포넌트에 서피스와 마찬가지로 UV 값을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 위치에서 이렇게 아이소 커브가 추출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 MD 슬라이더를 이용해서 원하는 좌표에서 아이소 커브를 추출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패널링에 이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용되는 원리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에서 설명했던 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림에서 보이는 것 같은 패널링 모델링과 그리고 이 패널링을 한 서페이스에서 어떤 곡률값들을 분석해내서 보는 것 같이 어떤 색상을 입혀내는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모델링에 이용될 곡면 서피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라이노에서 만들어준 커브들을 이용해서 이제 그래스호퍼에서 로프트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곡면을 만들어 줄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커브를 그래스호퍼로 불러옵니다. 그 다음에 로프트 컴포넌트에 이 커브들을 넣어주면 이 연속된 커브에서 서피스가 형성이 됩니다. 그럼 이거를 서피스로 가져오고 이거를 원하는 세그먼트 수로 분할을 해줄 건데, 아이소 트림에 이 서피스와 원하는 도메인 개수 값을 넣어주면 되는데, 먼저 현재 도메인 스퀘어를 이용해서 현재 도메인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확인을 해보면 이와 같은데,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개수만큼 분할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앞에서 나왔던 내용처럼 리패러메터라이즈를 클릭을 해서 얘를 모두 0에서 1 값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도메인 값을 분할하기가 수월해지는데, 디바이드 도메인 스퀘어에 얘를 입력을 해주고 원하는 수만큼 임의로 입력을 이렇게 해주면 보시는 것처럼 제가 U 값에 30개, V 값에 19개를 넣기 때문에 각각 방향에서 30개, 19개로 분할이 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분할된 서피스를 다시 불러오고 여기서도 리패러메터라이즈를 눌러서 도메인 값을 0에서 1로 통일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맨 처음에 그림에서 본 것처럼 곡률값에 따라서 여기에 색을 입힐 건데, 그 전에 앞에서 배운 Evaluate Surface를 통해서 얘가 지금 각각의 패널들이
어떻게 벡터 값을 가지고 프레임을 형성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앞에서 썼던 것처럼 MD 슬라이더를 이용해서 보면은 이렇게 각각 패널마다 플랜을 형성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벡터, 어차피 전에 했던 거는 그냥 평면의 사각형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벡터 값을 뽑았어도 그렇게 변화가 있지는 않았을 텐데, 여기서 한번 벡터 값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벡터 디스플레이 컴포넌트에 각 포인트 값과 여기 노멀 값을 입력을 하면 얘네가 지금 이렇게 각각의 방향 패널들이 이러한 방향성을 가진 벡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봤고, 얘네는 잠시 꺼두고 격적으로 그레디언트를 이용을 해볼 텐데, 그 전에 먼저 공률을 계산을 하는데, 서피스 커베처 컴포넌트에 서피스 값을 입력을 하고 이 MD 슬라이더에 UV 값을 입력을 해주면은 공률이 측정이 되는데, 여기서 저희는 가우시안 공률을 사용을 할 겁니다. 얘를 이제 그레디언트라는 그 색상을 적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인데, 얘는 가장 낮은 수치에서 가장 높은 수치 값을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줘서 색상을 표현해 주는 건데, 여기에 이 값을 지금 이 값을 뽑아보면은 그냥 이런 패널마다 수치가 있지. 여기서 어떤 게 크고 어떤 게 작은 숫자인지 정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바운드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최소값과 최대값을 이렇게 추출해 줍니다. 근데 이것도 여기에 바로 입력을 할 수 없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때는 deconstruct 도메인을 통해서 가장 작은 값과 가장 큰 값을 따로 추출을 해줍니다. 이거를 그대로 이 작은 값은 로어 리미트에 가장 큰 값은 어퍼 리미트 값에 넣어주고, 여기에는 아까 이 가우시안 공률 값을 넣어주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데, 이게 바로 볼 수는 없고 보기 위해서는 프리뷰, 커스텀 프리뷰 컴포넌트를 이용해 줍니다. 여기에 이 지오메트리는 역시 서피스, 아까 만들어 놓은 서피스를 입력을 해주고, 이 쉐이더에 그레디언트 컴포넌트를 연결을 시켜주면 이렇게 색상이 적용된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빨간 부분이 가장 높은 수치값이 되는 거고, 이제 하늘색 부분이 가장 낮은 수치가 되어서 이렇게 패널마다 색깔이 입혀진 거를 볼 수 있습니다.